반도체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은 분야인데요. 반도체 자체가 기술 집약적 제품이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 간 역학 구도가 복잡한 탓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마냥 사지 않을 수도 없는데요. 반도체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어려운 반도체 산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은 단순화해 볼게요. 반도체 관련 기업을 크게 4개로 쪼개 보겠습니다. 그룹핑 첫 번째는 반도체를 특히 많이 사다가 쓰는 기업입니다. 주요 반도체 수요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 테슬라, 아마존, 메타와 같은 곳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IDM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여기에는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해당합니다.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곳도 있죠. 세 번째 그룹입니다. 바로 팹리스인데요. 퀄컴, 엔비디아, ADM, 그리고 애플이 팹리스로 불립니다. 설계만 하는 곳이 있다면 제조만 하는 곳도 있겠죠?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네 번째 그룹인데요. 우리가 챙겨야 될 파운드리 기업은 세 군데입니다.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수요기업, IDM, 파운드리 등 세 가지 그룹에 모두 포함이 되는군요. 그리고 애플은 수요기업이자 팹리스라고 불립니다. 반면 TSMC는 파운드리 그룹에만 속합니다. 이렇듯 서로의 포지션과 역학관계가 얽혀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들은 적이 되기도 하고 한 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요 기업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 수요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기존에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설계했고요. 이제 그 영역을 노트북으로 넓혔습니다. M1 칩이 바로 그것이죠. 그동안 애플은 노트북에 인텔의 칩을 썼었는데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큰 고객이 떠난 셈입니다. 애플 외에도 테슬라도 자체 칩을 설계합니다. 테슬라는 자사 슈퍼컴퓨터인 도조에 들어가는 칩 D1을 만들고 있죠. 물론 차량에도 테슬라가 개발한 칩이 탑재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의 칩을 위탁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아마존과 메타도 자체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와 메타버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두 사업 모두 칩의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메타는 자신들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칩을 직접 설계하는 겁니다. 이 수요 기업이 자신만을 위한 칩을 설계하는 이유는 명백한데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을 위해선 인공지능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 기성 CPU와 GPU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는 주문형 반도체, 즉 ASIC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 IDM을 살펴봅시다. 인텔과 삼성전자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규격 상품을 만듭니다.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각각 장점이 있죠. 그런데 빅테크 기업이 자체 칩을 설계하고 이를 바로 파운드리에 맡기면서 이들 IDM은 큰 고객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삼성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텔과 삼성전자는 신사업 진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인텔은 TSMC와 삼성전자와의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파운드리 산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 포트폴리오를 더욱 안정화하고 미래의 큰 먹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룹인 팹리스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술적으로도 앞선 곳이죠. 퀄컴, 엔비디아, AMD가 대표적인 팹리스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요. 퀄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텔의 하청업체이던 AMD는 이제 인텔과 기술력을 경쟁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들은 매번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면서 더 낮은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를 출시하고 있고요. 기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자신들의 주요 고객이었던 글로벌 빅테크와도 기술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죠. 이들 팹리스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누가 차세대 반도체의 주요 제공자가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인 파운드리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직접 수요 기업이 됐건 팹리스가 됐건 물리적인 반도체를 찍어내려면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바로 그들이죠. 일단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TSMC입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를 내세우는 TSMC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를 오랜 기간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위 주자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TSMC를 넘어서는 일은 아마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가 좀 안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글로벌 파운드리와 UMC 등이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사표를 던진 인텔은 초강력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파운드리 산업을 이야기할 때는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기업은 반드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기술력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즉 이들만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빅테크와 IDM 그리고 팹리스가 기술 경쟁을 펼치는 동안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곳도 파운드리인데요.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이들에게 맡겨지는 일감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을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각 그룹마다의 이슈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은 워낙 커서 이 안에 있는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이들이 추구하는 전략 그리고 제품군 이런 것도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 뉴욕 아파트는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 디테일에 좀 주목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